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서용환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6개월 사이 종목들 가운데서 베스트 수익률 탑5 고가 기준으로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은 리뷰 종목 없으시죠? 예, 오늘은 리뷰 종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슈 넘어가 보시죠. 이슈의 참견입니다. 이슈의 참견, 각형 배터리의 성장 기대 관련주는 그동안 서용환 전문가가 계속해서 배터리 모양과 소재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러한 변화로 일어나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 주목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1월 10일, 1월 초였죠. 이때 새로운 지스테이킹 공법이 도입된다면서 각형 배터리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고, 한 달 뒤였던 2월 7일 2차 전지 섹터 가운데서 소재 쪽의 변화, 실리콘 음극재 성장세에 주목해 주셨는데 오늘은 다시 각형 배터리로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각형 배터리 이슈 알아볼까요? 예, 최근에 그 전기차 시장에서 각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NCM 3원계 배터리라고 그러죠. 이 배터리가 계속해서 화재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그 안전성이 높은 배터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각형 배터리에는 그 가스 배출 장치와 그리고 과충전 방지 장치, 그리고 단락 차단 장치, 그리고 또 특수 소화 시스템, 그러니까 각종 배터리 화재를 예방을 하는 그런 각종 시스템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그 파우치형이나 그 원통형 배터리에 비해서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실리콘 음극재를 그 배터리에 그 채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방전 시에 이렇게 부피가 아주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서 화재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가 이 배터리가 커질 때 화재 위험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가 더욱더 이렇게 많이 쓰일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는 그 알루미늄 같이 그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겉에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터지는 것을 이렇게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배터리 셀 제조 기업은 미리서부터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생산 노하우를 쌓아서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작년 3월 달에 자사의 그 전기차에 각형 배터리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공급하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니라 CATL이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노스볼트 같은 이런 공급사들이 제조하는 그런 각형 배터리 사용 비중을 높이겠다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향후에 그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각형 배터리와 파우치형 배터리의 비중을 각각 8대 2 정도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죠. 뭐 작년 11월 달에는 파우치형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폭스바겐은 안정성을 위해서 각형 배터리 비중을 계속해서 높게 가져가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이죠. 그리고 또한 글로벌 2위 전기차 업체입니다. 1위는 테슬라고요.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대 고객사를 놓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각형 배터리 관련된 제품을 빠르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차량을 개발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한다면은 타 전기차 제조사들도 이를 따라서 각형 배터리 채택 비중을 높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량용 배터리 이외에도 ESS 향으로서 각형 배터리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신재생 발전소를 빠르게 늘려갈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가스나 석유, 원유 말고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한다면 러시아에 의존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각 발전소에는 ESS가 필수적입니다. ESS 또한 그 화재가 자주 발생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 위험률을
그거 아주 많이 낮추고, 그리고 개별 셀에 화재가 나더라도 주위 셀로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가. 이로 인해서 ESS에 많이 채택이 되고 있으며 ESS 시장 성장에 따라서 생산량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각형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각형 배터리 케이스의 각 부품을 제조하는 부품사와 각형 배터리 전용 장비 전용 장비 제조사들의 수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형 배터리에는 그 알루미늄이 쓰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향후 투자하시는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전기차의 80%를 각형 배터리를 채용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각형 배터리의 수요 증가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각형 배터리는 우리 배터리 3사가 밀고 있는 NCM 배터리의 그 어떤 발화나 이런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형태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각형 배터리를 더 많이 채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앞서서 1월에 이슈 말씀해 주셨을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 배터리를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각형 배터리주 알아보겠습니다. 각형 배터리주, 알루미늄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실까요? 예, 그 삼성 SDI랑 상신 EDP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삼성 SDI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폭스바겐에도 일부 물량을 납품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에 화재 문제로 완성차 업체들이 각형 배터리를 선회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해당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삼성 SDI가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젤리롤 방식에서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들을 이렇게 젤리롤 형태로 말아서 이렇게 만들던 그 방식에서 스택 형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의 배터리를 만들면서 기존의 젤리롤 방식보다 에너지 밀도가 20%가 높고 그리고 원가 또한 20% 낮춘 젠5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해서 타사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각형 배터리를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관련주들 주가가 다 빠지면서 삼성 SDI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요. 저는 지금 시장 조정이 끝나면은 이런 배터리 주들이 다시금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각형 배터리 중에서도 대장으로 꼽히는 삼성 SDI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신 EDP입니다. 동사는 각형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동사의 제품은 삼성 SDI 내에서 과점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형 배터리의 대표적인 그런 관련주 그리고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가 향후 완성차 업체의 곽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그간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향으로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리비안 그리고 볼보 등으로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 외에도 원통형 배터리 캔 쪽에서도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참조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원통 배터리도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ESS 쪽에서도 동사의 배터리 케이스가 채택이 되면서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동사는 21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1배에서 12배 정도가 되는데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저평가인 기업이 됐기 때문에 성장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현재 가치를 두고 보더라도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주가를 보셔도 코로나 저점 이후로 상승폭이 다른 배터리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매수하시기 좋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관심주 꼽아주셨는데요. 배터리주가 시장에 안정되고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들 종목들이 배터리주들이 주도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시장 언제쯤 안정될 거라고 판단하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오래 버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가 너무나도 결사항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만 조금 따뜻해지면서, 에너지 가격만 조금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금방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완화가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다시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존에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가치주에 대해서 너무나도 앞으로 가치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장만 다시 돌아선다고 하면은 가치주, 성장주 할 거 없이 다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저는 여전히 성장주가 더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시장만 좀 추세만 조금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도 많이 좀 비중을 실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 민감도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증권사도 날이 따뜻해지면이라고 가정을 하던데 아마 에너지 가격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문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고 좀 완화되는 기조를 보인다면 러시아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배터리주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의견 제시하면서 각형 배터리 대장주 삼성 SDI 그리고 캡 어셈블리를 생산하는 각형 배터리 관련주, 특히 배터리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해 주셨던 상신 EDP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슈의 참견 알아봤고요.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추천 종목으로 휴스틸 준비를 했습니다. 가치주 아닌가요, 전문가님? 예, 휴스틸은 가치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성장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 성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은 국내의 대표적인 강관 제조 기업이죠. 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으로 된 그런 철관이 되겠는데요. 건설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원유, 그리고 가스를 운반하는 데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제품이 됩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셰일가스, 그리고 셰일 원유 채굴 기업들이 채굴량을 늘리는데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셰일 업체들의 원유 가격은 한 $60 이 정도 수준이면은 수지가 맞았는데 지금은 더 높은 상황이죠. 그러나 셰일 업체들이 채굴량을 늘렸을 때 항상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그런 구조가 됐었기 때문에 채굴량을 늘리는데 아주 소극적이었죠. 그러나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심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생겼죠. 그러면서 셰일 업체들도 리그수를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셰일 업체들한테 리그수를 늘려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요청도 있고, 그리고 물량 보전도 해주는 만큼 셰일 업체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리그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관 업체들은 상당 기간 호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휴스틸의 강간 매출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강간 관련된 철강 제품 관련된 관세 쿼터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합의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협상을 통해서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을 시 휴스틸도 상당히 매출의 상승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작년에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근데 인프라 법안에 달린 조항 중에 하나가 바이 아메리카 법이라고 해서 인프라 법안에 따른 투자를 할 때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그런 자재들, 중간재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강간들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휴스틸은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이 바이 아메리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금 했습니다. 미국 내에 1,200억 이상의 생산 시설을 투자를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향후 인프라 법안에 따른 투자의 수혜를 휴스틸이 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좀 성장성을 저는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인프라 법안이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했던 바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가치 대비 상당히 싼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가로 매수하셔도 좋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테러 제재에 좀 뒤늦게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동맹국 가운데서 한국만 일부 수출을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완전히 규제한다기보다 뭐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뭐 관세나 뭐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관광 기업들은 영향 없을까요? 뭐 관광 기업들은 뭐 그런 제재보다도 그냥 지금 현재 그 미국 투자에 대한 이런 상황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내에서 지금 철강 제품들이 워낙 그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미국 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관주 미국의 셰일가스 증설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분류해 주셨고요. 특히 미국 쪽에 생산시설 투자를 하는 휴스틸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